오늘 새벽 5시 24분쯤 세종시에서 충북 오송으로 향하는 세종동 금빛노을교에서 차량 29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살얼음이 낀 도로 위에 짙은 안개까지 더해지면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안개 껴갖고 앞에는 안 보이고 앞에 와보니까 벌써 차들 사고 나갖고 서 있더라고요. 이 사고로 금빛노을교 통행이 중단된 오전 6시 27분쯤에는 바로 옆 아람찬교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끄러운 도로 탓에 1차 사고 수습 중이던 경찰차마저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700여 미터 떨어진 두 다리에서 발생한 사고로 14명이 다치고 다리 통행이 3-4시간가량 통제되면서 출근길도 마비됐습니다. 운전자들은 전날 저녁 0.5mm가량 약한 비가 오고 밤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지만 정작 아무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그냥 얼음이 막 이렇게 얼어서 지금 다 넘어가신 뿌리속이 오늘 이거 시야도 체급이 있다고. 사고가 난 두 도로에는 결빙을 막기 위한 염수 분사 장치는 설치돼 있지 않았고 교량 앞뒤로 설치된 전광판에서도 터널 결빙 주의라고만 안내했습니다. 세종시는 전날 밤 기온 하강에 따른 미끄러짐 주의 안내 문자를 보냈지만 결빙 현상을 예측하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세종시는 비슷한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염수 분사 장치 등 도로 결빙 방지 시설 보강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1차선을 달리던 승합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습니다. 그대로 난간을 뚫고 10m 아래 하천으로 떨어집니다. 사고 당시 기온은 영상이었지만 도로 위에 깔린 살얼음, 블랙아이스가 문제였습니다. 2015년 인천 영종대교에서 일어난 106중 추돌 사고도 블랙아이스가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블랙아이스는 보통 빙판길과 달리 얼음 두께가 얇고 검게 오염돼 있어서 운전자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로 기온이 낮거나 그늘진 곳에 많이 생기는데 다리 위는 특히 취약합니다. 바다 위에 있는 다리입니다. 이렇게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영상 4도 아래로만 떨어져도 블랙아이스가 생기는데요. 이거 도로 표면의 온도를 재보니까 한낮인데도 2.6도가 나옵니다. 다리에서 1km 떨어진 일반 도로보다 2도 낮습니다. 지혈을 받을 수 없다 보니 결빙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량이라던가 또는 터널 진출입구 또는 습기가 많은 곳에서 주로 그 블랙아이스가 많이 생성이 되고요.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매우 위험하다. 문제는 블랙아이스에서 미끄러지면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특수 제작된 대리석 재질의 노면에 물을 뿌려 빙판길과 흡사하게 만든 도로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시속 50km로 운행하던 승용차의 제동거리를 측정했더니 30m에서 35m까지 나왔습니다. 일반 아스팔트 노면의 3배가 넘습니다. 커브길을 시속 30km로 운전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차량이 주행했지만 50km로 속력을 높이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로 밖으로 밀려나갔습니다. 회전하는 상황이나 뒤쪽이 미끄러진다고 하면 브레이크를 밟는 것보다는 핸들을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살짝 돌려가지고 결빙 위험 구간을 지날 때 급가속과 급제동을 피하고 무엇보다 감속 운전을 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오늘 새벽 세종시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리 두 곳에서 차량 30여 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도로가 아수라장이 된 건데요.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진 차량들이 서로 엉겨붙어 멈춰서 있습니다. 바닥엔 부서져 나온 차량의 파편들이 가득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 나온 경찰차도 사고를 당해 차량 후미가 부서진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세종시의 금빛 노을교에서 차량 29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벌어졌고 1시간 뒤쯤엔 그 근처에 있는 아람찬교에서 차량 9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연이어 난 겁니다. 두 사고로 모두 14명이 다쳤고 해당 구간이 전면 통제되면서 출근길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일단 큰 추돌 사고가 발생한 두 다리 모두 블랙 아이스 때문에 미끄러웠던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블랙 아이스는 급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이나 비가 얼어 도로가 얇은 빙판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겨울철엔 이런 블랙 아이스 때문에 대형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과거에도 큰 인명피해를 낳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14일 경북 상주 영천 고속도로입니다. 도로에 멈춰선 탱크로리 차량 위로 화염이 솟구치고 포탄을 맞은 듯 화물차들이 전복되고 뒤엉켰습니다. 블랙아이스 때문에 상주 영천 고속도로 양 방향에서 차량 43대가 연쇄 추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7명이 숨졌고 32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1월에도 블랙아이스 때문에 구리 포천 고속도로에서 차량 47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나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블랙아이스 사고가 나는 건 우리나라뿐만은 아닙니다. 지난 2022년 12월엔 중국 허난성의 한 다리에서 블랙아이스 현상으로 차량 200여 대가 연쇄 추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천천히 다닌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보니 이 블랙아이스 대처법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당황해서 급제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블랙아이스에 차량이 미끄러진다면 브레이크는 천천히 여러 번 나눠 밟아야 합니다. 또 급핸들 조작도 금물입니다. 차가 멈췄다면 2차 사고 예방도 중요한데요. 먼저 비상등을 켠 후 뒤따라오던 차량들의 위치를 파악해야 하는데 차 밖으로 대피할 때는 빙판길 후속 차량 제동 거리가 길다는 점을 고려해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후속 차량을 미처 피할 겨를이 없는 상황이라면 차 안에서 몸을 최대한 운전석에 밀착한 채 양손으로 안전벨트를 잡고 머리 부상 방지를 위해 고개를 기대고 있는 게 좋습니다.